숫자의 탄생. 그럼 숫자가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수를 썼어요? 수에는 전혀 관심 없던 꾸루가 흥미를 갖고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어요. 먼 옛날에는 1대1 짝짓기로 수를 세었어. 네? 수를 세는데 1대1로 짝을 짓다니요? 무엇과 무엇을 짝지었는데요?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에게 물고기 5마리를 잡아다 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변에 있는 덜멩이 5개나 나무 조각 5개를 건네주는 거야. 그럼 남편은 그것을 들고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덜멩이나 나무 조각과 하나씩 짝을 짓지. 물고기가 덜멩이나 나무 조각과 1대1로 짝이 맞으면 부인이 부탁한 5마리를 다 잡았다고 판단하는 거야. 와, 정말 단순하네요. 까투가 입을 떡 벌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짝짓기로 1대1 대응을 반복하는 동안 수에 대한 개념이 태동했다고 보기도 해. 그 밖에 동물뼈에 눈금을 새겨 물건의 개수를 센 흔적도 발견되었지. 이건 사람들이 수를 셈하면서 기호로 표시하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리 복잡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10손가락으로 세면 되잖아요. 이렇게 꾸루는 양쪽 손에 손가락을 쭉 펴 보였어요. 수학 용어 손가락셈. 손가락셈은 손가락을 꼽아 수를 세거나 셈하는 것을 말해요. 손가락셈을 말하는 거니? 손가락은 10개뿐인데 10이 넘어가는 수는 어떻게 세려고? 10이 넘어가면 그냥 많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뭐. 꾸루는 아주 쉽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런 꾸루가 걱정스러웠죠. 사실 손가락 셈은 인류가 수를 세기 시작한 무렵에 이미 사용했을 걸로 짐작돼. 그것 보세요. 저도 수를 세는 감각이 있긴 하다고요. 꾸루가 우쭐대며 말했어요. 이 녀석아, 손가락 셈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도깨비 학교에 들어오기 전 처음 수를 셀 때 쓰는 거잖아. 아주 단순한 수 개념만 있고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 유아들이나 세는 방법이라고. 수나 숫자나 같은 건 아닌가요? 꾸루의 뚱딴지 같은 질문에 선생님은 기어이 하얀 콧김을 내뿜고 말했죠. 수하고 숫자는 다르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니? 사람들은 수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덜멩이나 손가락, 나무 조각, 눈금 등을 이용해서 셈을 발전시켰어. 하지만 그건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 같은 기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야. 단순히 수를 계산한 거니까 말이야. 아참, 숫자는 수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지. 꾸루는 쭈물거리면서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인간 세상에 숫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네, 저도 그게 궁금했다니까요. 수학 용어 계산패. 계산패는 수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패를 말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수메르인들이 만든 진흙 계산패는 작은 원뿔이 1, 작은 구슬이 10, 큰 원뿔이 60, 구멍 뚫린 큰 원뿔이 600, 구멍 뚫린 공이 36,000을 나타냈어요.
지금부터 약 5,500년 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수메르인들이 살았어. 이들은 농사짓고 좋은 강가 비옥한 땅에 모여 살면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세웠어. 또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으켰는데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인들은 수에 대한 개념도 발전시켰지. 숫자가 탄생하기 전에 수메르인들은 진흙으로 만든 계산패를 만들어서 수를 나타냈단다. 진흙으로 만든 계산패라고요? 진흙은 강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기도 쉽거든. 수메르인들은 어떤 수를 기억하기 위해 진흙으로 공을 만든 다음 공 안에 여러 가지 작은 계산패를 넣어 두었어. 나중에 진흙공을 깨뜨려 안에 있는 계산패를 보면 그 수가 얼마였는지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진흙공 안에 넣어둔 계산패는 어떻게 생겼어요? 작은 원뿔, 작은 구슬, 큰 원뿔, 구멍 뚫린 큰 원뿔, 공, 구멍 뚫린 공 모양이었단다. 작은 원뿔 1, 작은 구슬은 10, 큰 원뿔은 60, 구멍 뚫린 큰 원뿔은 600, 공은 3,600, 구멍 뚫린 공은 36,000을 나타냈어. 그 계산패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요? 수메르인들은 수를 셀 때 60씩 묶어서 세었지. 셈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 사이에 10씩 묶어 세는 방법도 함께 사용했어. 10씩 묶으면 60씩 묶어서 세기가 편하거든. 작은 원뿔 1이 10개 모이면 작은 구슬로, 작은 구슬 10이 6개 모이면 큰 원뿔로, 큰 원뿔 60이 10개 모이면 구멍 뚫린 큰 원뿔로, 구멍 뚫린 큰 원뿔이 600이 6개 모이면 공으로, 공이 3600이 10개 모이면 구멍 뚫린 공 36,000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진흙 계산패를 이용해서 수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 83은 6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큰 원뿔 60 1개, 작은 구슬 10 2개, 작은 원뿔 하나 3개로 나타낼 수 있지. 아, 생각보다 쉽네요. 그럼 256을 진흙 계산패 방식으로 나타내 볼까? 에이, 그건 아까랑 다른 문제잖아요. 선생님께서 한 번 더 풀어주세요. 에이지. 256을 60씩 묶고 남은 수를 10씩 묶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럼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10 더하기 6이고 큰 원뿔 60 4개, 작은 구슬 10 1개, 작은 원뿔 하나 6개로 나타낼 수 있겠지. 10씩 묶으면 60씩 묶고 세기가 편하다고? 그런데 수메르인들은 이런 진흙 계산패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했나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봐. 수메르인 마을에 닭을 기르는 사람과 밀농사를 짓는 사람이 살았어. 닭 기르는 사람은 닭 100마리를 밀 350자루와 바꾸어 싶어 했지. 그런데 밀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밀이 137자루밖에 없었어. 그래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어
부족한 213자루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그 중에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닭 기르는 사람은 계산표로 213이라는 수를 표시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만큼의 밀을 받기로 한 거야. 213은 6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3 이니까 큰 원뿔 60 3개, 작은 굿을 10 3개, 작은 원뿔 하나 3개를 만들어 진흙콩 안에 넣고 겉에다 밀농사 짓는 사람을 표시하는 기호를 새겨 다음 해에 진흙콩을 깨트려 계산표를 서로 확인한 다음 닭 기르는 사람은 밀 213자루를 받게 되지.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번거롭게 진흙콩을 깨뜨리지 않고도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아니, 꾸루네가 웬일이니?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다 하고 나중에 수메르인들은 진흙콩 겉에다 안에 들어있는 계산표의 내용을 기호로 표시해 놓았어. 그러면 진흙콩을 깨지 않아도 되니까 이 표시가 바로 인류 최초의 숫자였단다. 그 뒤 점차 진흙콩과 계산표를 사용하지 않고 진흙판 위에다 직접 기호를 적어 넣었어.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람들이 수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나서 셈하는 법이 점점 발달하다가 마침내 숫자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 설명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수 세는 법을 배워라. 수와 셈을 모르면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 저는 별로 안 불편한데요. 꾸루는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슬쩍 꼬리를 내리지 뭐예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너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야겠다. 네? 왜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수와 숫자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오너라. 전 아직 어린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꾸루는 울상이 되었어요. 걱정 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테니. 꾸루는 자기가 한 말을 후회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 선생님이 도깨비 방망이를 팡 내리치자 순식간에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주변을 가득 메웠어요.